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자, 주사위를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6가지. 동전 던지면 2가지잖아. 오메 선생님 저는 10번 던져봤더니 동전이 섰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즉 중복 없이 세야 되고요.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돼. 즉 빠짐없이 세야 된다고. 오케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순차적으로 세는 연습을 했었지. 자, 순차적으로 센다는 말은 순서대로 센다. 즉 알파벳 순, 뭐 가나다 순, 또는 뭐 숫자 순, 그리고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센다는 소리예요. 일일이 세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창피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었죠. 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뭘 배웠습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웠나요?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합할 건지 곱할 건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지. 자, 합의 법칙은 언제 써먹었습니까? 또는 이라는 접속사, 이거나라는 접속사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썼지. 곱의 법칙은 언제 써먹었습니까? 또는의 수학적 반대 말은 뭐예요? 뭡니까? 그리고 또 뭐였나요? 동시 상황 뿐만 아니라 연속 상황일 때도 우리는 뭘 써먹어요? 곱의 법칙을 써먹는단 말이야.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순열과 조합을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야. 이번 시험 마찬가지로 한 문제 출제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요. 양의학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꼭 나올 거라고. 양의학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식하게 진짜로 세고 있어도 되지만, 그러다가는 큰 숫자일 때는 이제 당황한다고. 양의학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 플러스 1들의 곱이 바로 양의학수의 개수였습니까? 360의 양의학수의 개수 구해봅시다. 360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360이라는 건, 자, 2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3개. 3이 몇 개? 2개. 5는 몇 개? 1개일 때는 안 써주는 거지. 양의학수의 개수는 지수 플러스 1의 곱이야. 플러스 1 해주면 얼마입니까? 4가 되고요. 플러스 1 해주면 얼마? 3이 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1이잖아. 플러스 1 해주면 얼마? 2가 돼서 그것들을 곱한 게 바로 양의학수의 개수라고. 24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양의 공약수의 개수? 그럼 공약수의 개수는 뭐랑 같다고 했지? 대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고? 최대공약수 어떻게 구했습니까? 거꾸로 나눗셈으로 풀었습니까?
자,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곱하는 거였죠? 요렇게만 곱하는 게 최대 공약수였습니까? 그래서 자,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까? 자, 그 다음 개념 볼까요? 자, 최단 경로의 수,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 학교 시험 한 문제 출제될 것이고, 자, 출제되는 이유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써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라고. 최단 경로의 수는 경로를 중복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제풀이의 포인트야. 자,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같은 도시를 두 번 이상 지나지 않고 A 도시에서 출발하여 D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A에서 D로 가는데, 자, 같은 도시를 두 번 지나진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뭐가 있습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겠지? 자, 또는 A에서 이번에는 C를 거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A에서 C를 거치고 D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자,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고,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니까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얼마? 6가지가 될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합의 법칙, 합해준 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일 거라고. 색칠 방법의 수. 자, 오른쪽 그림의 A, B, C, D, E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했어. 자, 그럴 때 문제 푸는 요령, 튀는 놈부터 해결해 나간다고. A, B, C, D, E 중 A가 지금 튀고 있죠. A는 지금 B, C, D, E랑 각각 인접해 있는 거잖아. 그래서 A 먼저 칠하는 게 안 헷갈릴 거라고. A, B, C, D, E에다가 어떻게 칠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A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자, 5가지가 되고,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칠한 색깔은 여기에다 칠할 수 없죠? 그래서 B한테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될 것이고, 자, C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이 색깔과 이 색깔은 안 되지? 그럼 2가지 색깔을 뺀 나머지 색깔 몇 가지? 3가지가 될 거야. D에다 칠하는 경우, 이제 우리는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요 D에다 칠할 건데, 이 D에다 칠하는 색깔이 B랑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B와 다른 색깔일 수도 있는 거지.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 알아볼라. 모르면 둘 다 따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B와 D가 다른 색깔, 또는 B와 D가 같은 색깔로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겠어요? B와 D가 다른 색깔인 경우, 자, B와 D가 다른 색깔이 되려면 A에다 칠하는 경우가 지금 몇 가지였습니까? 5가지, 4가지, 3가지까지는 진행이 됐었지? 그런데 요 D는 지금 B하고 다른 색깔이어야 돼. D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색깔도 아니고 요 색깔도 아니고 요 색깔도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3가지 색깔이 아니어야 되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두 가지로 칠했어. 2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이 색과 이 색만 아니면 됩니까? 그럼 두 가지 색깔을 뺀 나머지 색깔 몇 가지? 세 가지가 될 거라고. 그리고 이것들은 동시에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니까 곱의 법칙이 될 거예요. B와 D과 같은 경우, 자, C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되었죠? 이번에는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인데 D는 B랑 같아? 그러면 여기는 선택의 여지 없이 몇 개? 한 가지 색깔이 됩니까? 그래서 자,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그리고 자, 2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색깔과 이 색깔만 아니면 되지? 그래서 몇 가지 색깔? 세 가지니까 이것들도 동시에 발생하니까 우리는 곱의 법칙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니까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이것들을 합해준 게 바로 답이 될 거예요. 다음 100원짜리 동전 한 개가 있어. 자, 5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있고요. 10원짜리 동전 3개.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 가능한 금액의 수를 구해보라고 했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구분 먼저 해야 돼. 100원짜리 동전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빵 개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될 것이고. 오케이? 자, 50원짜리 동전 두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빵 개 사용, 한 개 사용, 두 개 사용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가 될 것이고. 10원짜리 동전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빵 개,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가 됩니까? 이것들은 동시 연속 발생해야 되니까 곱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요게 답이 아니죠. 왜죠? 빵 개 사용한 건 사용한 게 아니잖아. 맞나요? 그래서 빼기 얼마? 1을 해준 게 바로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란 말이야. 지불 가능한 금액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100원짜리 동전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빵원 100원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고요. 50원짜리 동전 두 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빵원 50원 100원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고요. 자,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빵원 10원 20원 30원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자, 동시에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한 다음에 빵원은 아이 노골적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빼기 얼마? 2를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불 가능 금액의 수인가요? 아니죠. 이게 답이라면 요것도 똑같아져 버리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출제 많이 되는 이유네. 이게 지금 아니라고. 왜 아닙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반드시 중복 없이 빠짐없이 해야 되잖아. 그럼 중복되는 게 있어. 뭔 말이냐면 자, 100원짜리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니? 100원이고 50원짜리 두 개로 두 개 지불하면 100원이잖아. 100원 같으니까 이거는 같은 금액이지. 중복돼 버린단 말이야. 그럼 아까는 요 한 개는 얼마였습니까? 100원짜리 동전 한 개 사용한 거니까 100원이잖아? 자, 요 두 개는 뭐예요? 50원짜리 두 개 사용하는 거니까 100원이잖아. 똑같은 100원이지만 이거는 방법 면에서는 다른 거지.
요 100원은 100원짜리 한 개를 사용한 거고 요 100원은 50원짜리 두 개를 사용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방법은 다르다. 방법. 오케이? 그래서 방법은 다르니까 이 방법과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니까 요 안에는 중복되는 게 없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100원짜리 한 개 사용하는 100원이나 50원짜리 두 개 사용하는 100원이나 똑같은 금액이지. 금액이니까 이건 중복된다고. 자, 그럴 때 자, 중복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금액이 충돌날 때에는 충돌나는 것만 작은 돈으로 환전 바꾸자고 했지. 맞아요? 자, 누구랑 누가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까? 요 100원이랑 요 100원이 중복되고 있지. 자, 10원짜리랑은 중복되는 금액이 없지.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중복되는 거니까 자, 작은 돈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요 100원은 지금 100원짜리 동전 한 개였잖아. 100원짜리 동전 한 개는 50원짜리 몇 개예요? 두 개가 되고 50원짜리가 원래 몇 개? 두 개가 있었으니까 토탈. 자,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자,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리고 10원짜리는 그대로 충돌 없으니까 3개가 된다고? 50원짜리 4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뭡니까? 빵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 5가지가 될 것이고. 자,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빵원, 10원, 20원, 30원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 4가지가 돼서 자, 연속해서 발생하는데 빵원 사용한 것은 사용한 것이 아니니까 빼기 1의 중과 이게 바로 구분하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라고. 자, 그래서 자, 표현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 지불 방법인지 지불 가능 금액인지 꼭 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순열이 나오죠. 자, 순열에서는 암기해야 될 공식. 자, 반드시 짚어야 될 개념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순열이라는 건 뜻이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순서 있는 해열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지. 맞습니까? 자, 순열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퍼뮤테이션. 그래서 대문자 P라고 쓰고 앞에다 작게 N, 뒤에다 작게 R이라고 써서 자, NPR은 뜻이 뭐였습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몇 개를 뽑았어? R개를 뽑았지? 그 R개를 배열하는 것이 바로 NPR이었어요. NPR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N부터 시작해서 P 앞에 지금 N이 있잖아.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이면 얼마? N-1 하나 더 줄이면 N-2 찡 언제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 R 나올 때까지가 아니라 R개 연속 곱하는 거였지. 그래서 요 마지막 숫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이 마지막 숫자 이용하는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거는 뭐였죠? 앞에서 빼주면 얼마? N-R 그리고 얼마? 플러스 1이었다고? 그래야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R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했고요. 자, 그러면 순열 계산하는 공식은 하나 더 있었지. 자, 얼마였습니까? 앞에서 뒤에 거 빼면 얼마예요? N-R 100입니까? 그리고 앞에 거 100 N100이었죠? 요 공식은 무슨 공식이라고 했니?
증명용 공식이라고 했잖아. 증명할 때만 써먹고 뭐 실전에서는 좀 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으로 공식이 뭐였습니까? NPN이었습니까? 자, NPN은 뜻이 뭡니까?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그 N개를 배열하는 거지. 자, 귀찮지만 같이 한번 써볼까요? N개 중에서 N개를 뽑고 몇 개를 뽑았어? N개를 뽑았잖아? 자, 그 N개를 배열하는 것이 바로 NPN이라고. NPN은 계산해주면 얼마나 됩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N부터 시작하죠. 하나 줄이면 N-1, 하나 더 줄이면 N-2가 됩니까? 찡찡찡. 그럴 때 마지막 숫자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마지막 숫자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지? 앞에서 뒤에 뺀 다음에 플러스 1이었습니까? 앞에서 뒤에 빼면 얼마입니까? 0이죠. 플러스 1하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뭐 나올 때까지? 1 나올 때까지니까 그 앞에는 2, 그 앞에는 3이 있겠죠? 맞아요? 자, 이와 같이 NPN이라는 건 N부터 시작해서 1 나올 때까지 연속해서 곱하는 게 NPN이야? 그랬을 때 게으른 수학자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까? N팩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나왔고, 그러면 N 팩토리얼을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면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N개를 배열한다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N개를 배열하는 것이 바로 NPN, 즉 N 팩토리얼이 되는 거라고. 자, 이게 바로 이제 NPN 공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암기해야 될 공식 NP빵. 말도 안 되죠? 귀신 증명용 공식이었지. N개 중에서 빵개? 오호. N명 중에서 빵명을 뽑아 배열하면 말도 안 되잖아. 또는 빵픽이라는 건 빵명을 배열하는 거잖아. 말도 안 되잖아. 여기 바로 여러분들 귀신이 존재한다는 수학적 증명이었죠. 그래서 얼마였습니까? 1이었습니까? 물론 요 공식, 증명용 공식에 대입하면 답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번 시험에서만큼 그냥 유도과정 생략할게요. 외우시라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순열에서 암기해야 될 공식이었어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자, 출제되는 개념, 특히나 두 번째 개념 조심하셔야 되지. 서로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풀자고 했습니까? 밧줄로 꽁꽁 묶자고 했지.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했지? 한 사람 취급해서 푼다고 했지. 그 다음에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푼다고 했니?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뭐였어요? 여사건으로 풀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 여사건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기를 여사건으로 풀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나머지 먼저 배열한 다음에 끼워 넣어서 자, 이웃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 다시 한번 강조해.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나머지 먼저 배열한 다음에 끼워 넣어야 돼. 적어놓으란 말이 나오면 우리 집합에서는 이어집합 생각하자고 했잖아. 맞니?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외워야 돼. 적어도나.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90% 이상이야. 뭐뭐 이상이란 말이 나와도
뭐 60% 이상, 뭐뭐 이하라는 말이 나와도 한 50% 이상, 그리고 고급 문제에서는 저런 표현이 안 나와도 뭘로 푸는 것이,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여사건, 즉 반대 사건을 떠올리자고 했지. 여사건을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에서 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준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한 답이 된다는 거야. 적어두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 뭐뭐 이상이란 말. 그리고 적어도 뭐뭐 이상이란 말이 없어도 경우의 수를 세려봤더니 너무 복잡해. 복잡하면 우리는 뭘 떠올려? 여사건을 떠올려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고급 문제라고. 자, 2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짝수면 2의 배수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까? 오케이. 자, 4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되는 것이고, 자, 5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끝수가 0 또는 5이면 5의 배수였지. 6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6은 뭘로 이루어져 있니? 2 곱하기 3이잖아. 즉 2의 배수의 성질과 3의 배수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6의 배수의 조건은 바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짝수가 바로 6의 배수인 조건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모르겠고요. 자, 8의 배수인 조건은 뭡니까? 끝 세 자릿수가 8의 배수면 8의 배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9의 배수의 조건은 뭡니까? 각 자릿수의 합이 뭐가 되면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가 된대. 아, 선생님, 7의 배수의 조건 안 나와. 11의 배수의 조건 안 나와.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식으로 비율하는 거, 이것도 한 문제 무조건 출제되는 유형이고, 자,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문제네. 자, 이 문제는 중요한 유형이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5개의 문자 A, B, C, D, E를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비율한다는 건 알파벳 순으로 비율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세보다는 몇 번째 나오는지를 구하라고 했어? 세보다 A, B, C, D, E를 배열할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경우는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건 뭐야? A, B, C, D 이겠지. 자, 그 다음 문자열은 뭘까요? A, B, C, E, D고, 그 다음 문자열은 뭐? A, B, T, C 입니까? 그 다음 문자열은 뭐? A, B, T, E, C. 찡찡찡. 마지막 문자는 뭐? 자, E, D, C, B, A가 될 거라고. 자, 이렇게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에 수 5팩토리얼만큼 있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세보다는 몇 번째 나오냐? 세보다는 몇 번째 나오냐면 A로 시작하면 무조건 저 문자열보다는
앞쪽에 있지. 첫 문자가 A면 뒤에는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세보다 CEBDA보다는 앞쪽에 있다고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회. 오케이. B로 시작하는 문자열 또한 세보다보다는 앞이죠. 그래서 이것도 4회. C로 시작하면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A로 시작하면 또한 세보다보다는 앞이지. 그래서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4팩일 것이고, B로 시작해도 무조건 세보다보다는 앞이지. 그래서 이것도 3팩. C, 그 다음 뭐니? D로 시작해도 CEBDA보다는 무조건 앞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3가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C2죠. 그러면 C2까지는 같아졌잖아. 이 A로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B니까 A로 시작하면 저것보다는 더 앞쪽이지. 그러면 2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2팩이 될 것이고. 맞아요? 자, 그러면 C, E, B까지 이제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누구랑 나왔습니까? A하고 D만 남았지. 그러면 그 다음 건 뭐야? 그 다음 건 A, D입니까? 그럼 그 다음 건 이제 뭐예요? C, E, B, D, A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탄생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몇 번째 나오는 문자야? 이거랑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랑 이걸 더한 거 다음 번째라고. 100번째 나오는 문자열을 구하란다? 100번째? 그러면 100번째 나오는 문자열은 방금 했듯이 A로 시작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4팩. 4팩은 얼마죠? 24개인가요? 자, B로 시작하는 것 또한 그럼 몇 개라는 거야? 4팩. 24개입니까? 그러면 토탈 지금까지 몇 개예요? 48개니까 아직도 많이 가야 되죠. 자, C로 시작하는 것 또한 몇 개입니까? 4팩 24개니까 토탈 여기까지 토탈하면 얼마예요? 얼마? 72개인가요? D로 시작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마찬가지로 24개니까 24개 더해주면 토탈 여기까지 총 몇 개야? 96개입니까? 오! 이제 우리가 찾는 건 100번째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2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몇 개죠? 마찬가지로 24개니까 24개 더해주면 온매 100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2로 시작하는 것에서 이제 멈춰야 되겠다. 2 A죠? 그 다음 나올 것은 A로 시작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3팩, 즉 6개니까 누적시키면 얼마야? 102개니까 이것도 넘어가 버리지.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EA, B입니까? 자, EA, B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몇 개입니까? 2팩, 2개입니까? 그럼 여기까지 누적이 아까 여기까지가 96개, 여기가 얼마? 98개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할 100번째겠네. 남아있는 것은 이제 EA, B. 누가 남아있죠? C하고 D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자는 CD고. 자, 그 다음 문자는 뭐야? EA, B, DC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할 100번째 문자열이 된다는 거야. 자, 조합이라는 것은 순열하고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죠. 조합이라는 건 뜻이 뭐였습니까? 단순히 뽑기만 하는 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했지. 자, 조합을 용어로 뭐라고 하죠? 컨비네이션. C를 따올 거고요. 그리고 앞에 딱, 뒤에 딱 작게 NCR이라고 써서, 자, NCR, N 컨비네이션 R은 얼마였죠? N개 중에서 R개를
기만 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바로 자 NCR이었지. NCR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뒤에 거 팩토리얼 R팩분의 순열 얼마? NPR이었지. 그다음에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된 공식 이번 시험에서 자 NCR의 증명용 공식 외워야 됩니다. NCR의 증명용 공식 뭐였습니까? n-r팩 R팩분의 얼마? N팩이었습니까? 자 요거는 증명용 공식이었고요.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 증명 과정이 요 NCR의 이 증명용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네모넣기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고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공식 NCR은 뭐랑 같았습니까? NC n-r과 같았지. 모르면 이번 시험 서너 문제 틀리는 공식이었죠. NC1은 얼마였습니까? n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는 n개였습니까? 그 다음에 NC빵은 얼마였죠? 말도 안 되죠? n명 중에서 빵몇 뽑을 수는 없잖아. 근데 요 공식에 대입하면 뭐랑 같아? NC, N이랑 같고요. 자, n명 중에서 n명 뽑는 경우 10명 중에서 10명 뽑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야? 한 가지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암기해야 돼요? NCR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고 NCR은 n명 중에서 r명 뽑는 거나 n명 중에서 n-r 나머지 뽑는 거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시험범위 가장 고급 공식이었지. NCR은 얼마랑 같았죠? n-1c r 더하기 n-1c r-1과 같았습니까? 요 공식 이번 시험에서 모르면 무조건 한 문제 틀리게 될 거예요. 공식도 중요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증명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자, 증명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는 공식이라고. 무식하게 일단 외워보면 C 앞에가 얼마가 있습니까? n-1, C 앞에가 n-1이죠. 즉 n-1, n-1, 즉 앞머리가 같아야 돼. 앞머리가 같고 뒤에 있는 거 R하고 R-1은 몇 끗 차이입니까? 한 끗 차이입니까? 오케이? 요럴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즉 앞머리 같고 한 끗 차이일 때만 두 개의 항이 하나로 결합되는 공식이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요거는 하나 커지고 자 R하고 R-1 중에 누가 크죠? R이 크죠? 오케이. 즉 큰 놈 따라온다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공식을 써먹는 방법이에요. 앞머리 같고 한 끗 차이인데 앞머리는 하나 커지고 R-1 자, 큰 놈, 작은 놈 중에 큰 놈 따라온다고 10C7 더하기 10C5는 얼마입니까? 앞머리 같고 한 끗 차이가 아니지. 그럼 이거는 노가다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6이라고 하면 앞머리 같고 한 끗 차이입니까? 그럼 어떻게 된 일이 벌어져요? 하나 커져. 그래서 11C 7, 6 중에 큰 놈 얼마? 7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야? 자 거꾸로 자 12C5를 둘로 쪼개면 그럼 뭐예요?
11C 5 더하기 얼마? 11C 4라고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야? 그러면 개념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재석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자, 재석이와 같은 반인 4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5명 있어. 요 5명 중에서 자, 3명을 뽑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는 5C3입니까? 자, 5C3은 방금 했던 둘로 쪼개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4C2 더하기 4C3이 됩니까? 앞머리 같고 한 끗 차이니까 하나 커지고 큰 놈 따라오지 앞에 놈 따라오는 거 아니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순간 우리는 재석이가 여기에 인간성이 들통난다고 했지. 재석이가 원체 교우관계가 좋아서 재석이를 포함해서 3명 뽑는 경우, 또는 자, 재석이가 생긴 건 인간적으로 생겼지만 아주 교우관계가 안 좋은가 봐. 자, 따당하고, 즉 재석이를 포함하지 않고 3명을 뽑는 경우 2가지가 있겠지. 재석이를 포함해서 3명을 뽑는 경우는 그럼 뭘까? 우리는 무조건 3명 뽑아야 되잖아. 근데 재석이를 포함해야 되니까 재석이를 미리 뽑아놓으면 되겠지. 자, 재석이는 무조건 포함되니까 재석이를 뽑아놓은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야? 4명 중에서 이제 몇 명만 골라야 돼? 2명만 골라야 되지. 어차피 우리는 3명만 뽑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 4C2가 됩니까? 인간성 나쁜 재석이를 아예 빼버렸으니까 재석이를 빼버리고, 자, 재석이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는 뭐예요? 4C3이 됩니까? 그러면 재석이는 인간성이 좋거나 인간성이 나쁘거나 둘 중 하나지.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이것들의 합의 법칙이 되어서 요 공식이 탄생했다는 거라고. 요거 증명하는 거 까먹은 학생들 꼭 다시 한번 영상을 보던지,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이 공식의 증명 과정, 자, 네모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자, 직선과 삼각형의 개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7개의 점이 찍혀 있을 때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야.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니? 하나의 직선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요거랑 요거 2점만 있으면 그 2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결정되는 거지. 맞나요? 자, 이거랑 이거를 고르면 2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결정되는 거지.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그런가요? 자, 그러면 토탈 몇 개의 점이 있습니까? 7개의 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개수는 7개 중에서 몇 개? 2개만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직선이 결정되나요? 요거랑 요거 뽑기만 하면 직선이 탄생해버리죠. 요거랑 요거 뽑기만 하면 이렇게 직선이 결정돼버리지. 직선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야? 7C2라고. 그런데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 해야 되잖아. 요거랑 요거를 선택한 직선도 이거고, 이거랑 이거를 선택해도 똑같은 직선이지. 중복돼 버렸죠? 즉 일직선상에 있는 이 4점 중에서 2점을 뽑는 것은 중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 중복되니까 빼줘야 된다. 근데 조심. 왜? 7C라는 건 직선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였고 4C라는 건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이잖아. 근데 그거를 빼버리면 답이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왜?
이거 하나는 직선이잖아. 맞지? 이거 하나까지 요 사시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빼버리면 안 되니까 슬며시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합니까? 요거 선택하면 찡찡찡 삼각형이 되죠. 요거 선택하면 뽑기만 삼각형이 결정되지. 그래서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자, 몇 개의 점 중에서 7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된다는 거야. 요놈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삼각형이 돼버리지. 그래서 7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돼. 그런데 절대로 삼각형이 안 되는 게 있죠. 이거랑 이거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지. 이거랑 이거 골라도 삼각형 안 되죠. 즉 누구 중에서 요 4점 중에서 고르는 3점은 삼각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점 중에서 3점 고르는 것은 빼줘야 돼. 근데 여기는 플러스 1 없죠? 요걸로는 삼각형 못 만들잖아. 아까 직선에서 플러스 1 해주고 여기서는 플러스 1이 없다고?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뜻이 뭡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입니까? 용감, 무식한 놈들 정사각형의 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돼. 순서를 좀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볼게. 직사각형의 개수를 먼저 구해볼게. 직사각형. 그러면 직사각형은 그럼 몇 개일까?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것만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것도 요것도 직사각형이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세다가는 분명히 계산 실수를 할 거라고. 자,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아이디어야.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가로로 평행한 선이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까? 세로로 평행한 선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냐면 가로로 평행한 직사각형 중에서 직선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로 평행한 직선 중에서 2개를 골라버려. 무슨 말이냐면 5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만약에 이거랑 이걸 골랐다고 하면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세로로 평행한 직선 중에서 2개를 골라. 2개. 이거랑 이거 골랐다고 할까? 그럼 나머지 지워버릴까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선택되고 이거 선택됐어. 이거랑 이게 선택되고 요게 선택되고 요게 선택됐으니까 이거랑 이게 선택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러한 직사각형, 즉 평행사변형이 탄생해버리니 가로로 평행한 5개 중에서 무조건 2개 고르고 세로로 평행한 5개 중에서 무조건 2개 고른 다음에 동시에 골라버리면 자동적으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야. 자,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얼마가 돼? OC 곱하기 OC2가 바로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정사각형의 개수야. 정사각형의 개수는 특별히 정사각형의 개수를 찾는 공식은 없습니다. 노가다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세야 돼.
오케이? 그런데 아까 했듯이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쓰다 보면 분명히 자 빠뜨릴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다고. 무작정 노가다가 아니라 선생님같이 이제 안 헷갈리고 쓰기 위해서 자 구분할 거야. 구분. 즉 한 칸짜리로 되어 있는 한 칸짜리 정사각형 있겠지. 그럼 그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얼마? 4 곱하기 4. 그래서 16가지입니까? 4칸짜리 정사각형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가로로는 3가지. 자, 세로 하나, 둘, 셋이니까 세로로도 3가지니까 얼마? 9가지입니까? 9칸짜리 정사각형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마련해서 세야 안 헷갈린다고? 그럼 9개짜리 정사각형은 가로로는 하나, 둘, 세로로도 2개. 그래서 2 곱하기니까 몇 개? 4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16칸짜리 정사각형이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개? 1개여서 토탈 30개입니까? 이와 같이 자 정사각형의 개수는 여러분 뭐가 돼야 돼?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야? 30개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근데 2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했잖아. 이게 직사각형의 개수였죠? 그럼 여기서 몇 개? 30개를 빼준 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에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총 정리해봤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시험 기간 내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예상되는 문제들 쭉 풀어준 거니까 아시겠죠? 계속 반복 좀 해서 보세요. 영상 올릴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기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